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사운드 스펙트럼, 즉 뭔가 음악이 들어오면은 그걸 자동 분류하는 그런 주제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운드 쪽 어떤 지식이라든지 저도 이제 그런 쪽은 잘 모르고, 일단 뭐 학생도 나름 자료를 찾고 있고 아마 거의 비슷한 자료를 같이 지금 구글링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제출한 과제를 보면 뭐 스펙트럼화 시키는 것까지 봤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익숙할 때까지 그 개념을 보고 부족한 어떤 내용을 채워 넣는 어떤 그런 어떤 출발점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지만 일단 찾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부분을 또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리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전공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도 이렇게 지금 하는 데는 몇 군데 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찾고 자기가 그 하는 어떤 이론에 적절히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름은 오디오. 그래서 구글링이 참 좋긴 좋은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듯이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응용하는 것은 이제 지금 요 주제를 하시는 분이 어떤 필드를 끄집어내서 이제 학습을 시킨다 라는 부분으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선 참고한 사이트는 지금 요 사이트입니다. 요 사이트고요. 지금 이제 리브로사라는 것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그 음악 파일을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pip 인스톨해서 먼저 리브로사라는 것을 이제 자기 그 가상 환경에 설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이 잘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사운드 파일이라는 것도 나오고 오디오 리드라는 것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디코레이터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이쪽 분야 같으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엔 라이브러리 종류가 영역별로 참 많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이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블루스 000 웨이브라는 것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실제로 이 웨이브 파일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제 스펙트럼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지금 요렇게, 그죠? OS부터 그 다음에 리브로사, 그 다음에 넘파이, 매트, 넘파이 뭐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 지금 보는 게 리브로사라는 라이브러리를 지금 처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제가 읽고 조금 복사 겸해서 뭐 요약을 좀 했는데요. 자, 먼저 코드를 들어가기 전에 그냥 좀 사운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운드가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를
중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운드는 어떤 물체가 이제 진동을 하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목소리의 경우에 공기 분자가 진동을 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질이 공기 분자가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에 따라서 형성되는 이런 공기압의 진폭, 이 웨이브 폼으로, 즉 사인파라든지 그저 뭐 이런 웨이브 폼으로 형태를 띠게 되어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죠? 그 다음에 Y축을 우리가 앰플리튜드라고 해서 진폭이라고 하고, X축은 타임, 그죠? 초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 지점에서 특이 지점에서 다음 등장하는 그 값가지를 주기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를 이제 frequency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개념은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사이트에 보면 이제 이런 설명을 그리고 있죠. 그죠? 웨이브폼이 요렇게 생긴 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죠? 요렇게 이제 피리어드라는 것도 요렇게 나온다라는 것도 요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잠시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완전히 자기 머릿속에 개념화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프리퀀시는 헤르츠 단위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1초에 100번 피리어드가 발생하는 100번 진동한 소리를 100헤르츠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F는 T분의 1이라는 수식이 되고, 사람의 가청 프리퀀시가 20Hz에서 20kHz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하의 소리와 이 이상의 소리는 잘 못 듣는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이런 개념으로 하이 프리퀀시, 즉 초당 진동수가 많은 소리의 경우 하이 피치라는 단어 이제 또 나온 거죠. 높은 소리를 가지고,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 진폭이라 그랬나요? 그죠? 진폭의 소리, 진폭은 소리의 크기와 관련돼 있다. 선형적이지 않지만 대체로 앰플리튜드가 크면 소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소리는 잘 모르는데 일단 그렇구나 하고 지금은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쪽 파트 하시는 학생은 코드상하고 이런 개념상하고 연결시키는 내용이 좀 더 깊이 공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사운드 데이터는 연속형 데이터이고, 이런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딥러닝에 인풋으로 넣기 위해서는 이산, 그죠? 디스크리트한 벡터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 즉 연속형의 아날로그형 데이터를 이산 데이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코드로 어떻게 표현이 되나, 이런 걸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특징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특징이 우리가 사운드라는 개념의 데이터 속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걸 또 데이터화 시키는 게 어렵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전 과정을 거치고, 이는 샘플링과 퀀티제이션이라는 두 스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샘플 레이트는 초당 샘플 개수를 의미하고, 예를 들어서 샘플 레이트가
44,100Hz의 소리의 경우 1초에 44,100개의 샘플을 뽑았다는 말이다. 그렇군요. 그죠? 저도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샘플 수가 44,100개구나. 1초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퀀티제이션은 위에 그림과 같이 컨티뉴스한 샘플 값들을 디스크리트한 밸류로 근사시키는 과정이다. 그죠?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빗뎁스라는 게 있는데, 빗뎁스는 퀀티제이션이 얼마나 세밀하게 할지를 대한 정도로, 예를 들어서 오디오 파일의 빗뎁스가 16비트면은 65,536 레벨의 값으로 어떤 소리의 레벨을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런 개념이다 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좀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이제 나오죠. 그죠? 웨이브폼은 ADC 과정을 거쳐도 차원이 너무 크고 여러 프리퀀시들이 결합돼, 즉 소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 그 소리들이 여러 소리들이 그 뭐랄까요, 이 복합적으로 주파수들이, 예를 들면 사람 목소리, 여러 사람이 동시에 녹음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종합된 소리 속에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죠? 여러 프리퀀시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 피처를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뽑아내는 이론들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프리의 변환이라는, 그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요게 저기과에서 배우나요? 어디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저도, 그죠? 요게 아마 전기과나 전자과 요런 데서 이제 배웁니다. 예전에는 컴퓨터 관련 학부 포함해서도 같이 배웠는데 지금은 아마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운드를 서로 각 프리퀀시들의 합으로 표현해서 웨이브 폼을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죠? 타임 도메인, 시간당 어떤 이런 웨이브 폼을, 그죠?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시키는 게 변환시켜서 어떤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의 연구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주파수가 이렇게, 그죠? 쪼개진다라는 뭐 이런 공식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각각 1.5의 프리퀀시를 가지는 두 주기, 여기 4하고 1.5 있죠. 함수로 나누는, 그죠? 분리될 수 있다. 이게 예입니다. 그죠? 이런 걸 자동으로 어떻게 이제 계산에 의해서 분류를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걸 이제 아까 4와 1.5 프리퀀시가 있었는데 이제 뭐 분리될 수 있다. 이런 걸, 그죠? 프리의 변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프리의 변환을 쓰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뭐 프리의 변환을 직접 뭐 이해를 해라. 물론 이제 소리공학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이것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요 피아노 C 코드를 한 번에 친 소리의 웨이브폼을 프리의 변환을 통해서 각 프리퀀시들로 분해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죠? 타임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프리의 변환으로 통해 가지고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그러니까 요 그림이 요렇게 바뀐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뀌는 게 뭐 AI 쪽에 있는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다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AI 데이터로 뽑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라는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일환들이 이런 이론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AI를 한다는 것 자체가 AI 공부를 한다는 게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AI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쪽 영역의 공부를 얼마나 깊이 또 하느냐가 또 달려 있겠죠. 그게 이제 경력이고 경험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뭐 복소 공간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죠? 공부할 게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요걸 좀 천천히 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서로 같이 좀 읽어보는 기회를 가집시다. 이런 프리의 변환을 통해서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죠? 이런 바뀐 그래프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뀐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펙트럼 얘기를 했다면 그죠? 그게 이제 스펙트럼의 정의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스펙트럼은 타임에서 프리퀀시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죠? 앰플리튜드에서 매그니튜드로 바뀐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앰플리튜드와 매그니튜드라는 개념도 또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에 들어가면 이제 좀 깊이가 점점 깊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매그니튜드는 각 분리된 각 프리퀀시가 전체 소리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밑에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좀 적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잠깐 가지고 오면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좀 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매그니튜드는 이제 이런 정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주기적 진동의 절대치를 의미한다 라는 거고요. 얘는 전압파 형성에서 특정 위치의 높이 값을 의미한다라는 거고, 얘는 매그니튜드는 스칼라 값이다. 방향이 들어있지 않는 스칼라 값이고, 앰플리튜드는 방향을 고려한 벡터 값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앰플리튜드는 타임 도메인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어떤 값의 순수한 크기, 어떤 단위 체계에서 변함없이 측정되는 항상 그 값이라는 거죠. 어떤 단위 체계에서도 변하지 않고 항상 그 값을 표현한다는 거죠. 복소수 체계에서 이제 절대값을 의미하는데, 복소수 여러분 옛날 1 플러스 AI 이런 여러 가지 i라는 값 보셨죠? 헛수부, 실수부, 헛수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요? 그죠? 그래서 실수부는 모든 상태에서 상존하는 에너지 개념을 의미하고, 헛수부는 정적 상태에서 보이지 않고 신호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동적 상태에서 발현되어서 축적되는 에너지 성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죠? 좀 어렵지만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으면은 프리의 변환 결과는 복소 공간에 형성되어 실수부와 헛수부로 이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의 변환 결과가 이렇게 실수부와 헛수부는 아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복소수도 이쪽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값을 절대값을 취해서 이제 매그니튜드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고, 프리퀀시는 초당 주기의 반복 빈도수이므로 초당 샘플 개수인 FR보다는 클 수가 없고, 그래서 0에서 프리퀀시 사이에서 이렇게 도메인을 만들어 준다라는
있다라는 것 정도 제가 이제 조사를 해서 적었고요. 그래서 요런 코드 하나 보는데 뭐 구글링해서 이제 열심히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보시면은 자, 하지만 이렇게 이제 스펙트럼이 위에서 뭐다라는 게 이제 나왔죠. 스펙트럼은 시간 정보가 없어지는데 우리가 다루는 사운드 데이터는 다분히 시간 디펜던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간 정보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이제 STFT,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이라고 불리는 푸리에 변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DS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STFT는 웨이브 폼을 일정한 프레임으로 잘라서 각 프레임마다 푸리에 변환을 취하고 이 스펙트럼을 시간 순으로 이어 붙여서 이제 시간 정보를 보존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시간 정보는 사라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구간별로 붙여가지고 시간 정보를 보존하는 게 STFT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를 스펙트로그램으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스펙트로그램. 그죠? 용어가 이제 점점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용어가 있구나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뭐 스펙트로그램은 X축의 프리퀀시, Y축의 타임 이렇게 그죠? 시간이 표현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푸리에 변환에 시간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음의 색인 매그니튜드를 데시벨로 변환해서 색으로 표현해준다. 달리 말해서 Z축이 데시벨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있어서 3차원으로 형성된 그래프다. 그래서 이 스펙트로그램을 딥러닝 모델의 인풋으로 써도 된다.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요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변환이든 뭐가 됐든 요게 만들어져야 이게 딥러닝 모델의 인풋으로 쓴다는 거죠. 그럼 후에 이제 딥러닝 여러분이 키워드를 찾을 때 스펙트로그램 플러스 딥러닝 모델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부분의 요소를 어떻게 딥러닝 모델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찾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용어도 나옵니다. MEL frequency septural coefficient MFCC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앞서 구현한 스펙트로그램이 아닌 스펙트럼의 멜 필터 뱅크라는 게 있나 봅니다. 요걸 통과시키고 로그 스케일링과 역풀이의 IFFT를 취해서 셉스트럼 코이피션트 중 낮은 12개만 선택한 게 이제 MFCC입니다. 여기에 이제 에너지 값을 더해서 총 13개의 피처를 끄집어낸 게 MFCC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일단 이게 이제 어떤 의미다 라는 것은 또 후에 또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끄집어낸 게 MFCC다 라는 거다 라는 거고, 이를 이제 1차 차분, 2차 차분 값을 추가해서 총 39차원 벡터로 이제 MFCC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Y축은 셉트럴 코에피션트 값 12개와 메뉴의 에너지 값, X축은 타임을 가지고 있고, 색은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데시벨로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드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값들의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이걸 이제 이 분야를 하는 학생은 곱씹으면서 의미 파악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FCC는 음성인식, 음악 장르 분류, 악기 분류 등에 사용된다고 하죠. 그럼 이걸 이제 이용하는 코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운드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피처로 사용된다. 결론은 MFCC를 다루는 코드를 짜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코드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블루스 000이라는 코드를 복사해 왔습니다. 다운받아 가지고 그죠? 자, 블루스 파일을 다운받아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리브로사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이브러리를. 그래서 지금 코멘트를 조금 달자면 오디오 파일을 로딩하는 것이고, 아까 샘플링이라는 게 뭐 초당 그죠? 초당 기록되는 샘플수 SR이라는 22050의 속성 값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 SR을 해보면은 그죠? 프린트 SR을 해보면은 보통 요 시그 값 있죠? 보통 Y로 표시되나 봅니다. 여기서는 식으로 코드에서는 했지만 Y로 표시되고, 부동소수점 값의 1차원 numPy ND 어레이로 표시되는 오디오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시그널이 오디오 신호입니다. Y가. 자, 요게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샘플링 레이트겠죠? 비율 SR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YT 또는 시그T로 받아들여 가지고 샘플,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샘플 T에서 파형의 진폭에 해당하는 값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프린트 SR을 출력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그죠? SR이 이렇게 나오죠. 22050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프린트 시그 값 그죠? 아까 시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죠. 그죠? 오디오 신호라고 했습니다. 전체 오디오에 대해 뭐 그죠? 시그 쉐이프 여러분이 찍어 보면은 661794 그죠? 샘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자, 같이 해볼까요? 프린트 시그 쉐이프. 먼저 요거부터 먼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블루스 파일에 대해서 661794 그죠? 요걸 갖다가 해서 그죠? 요 샘플이 들어있다. 즉 전체 오디오에 대해서 요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 오디오에 대해서 단 하나의 채널에 녹음된 661794 샘플이 있음을 의미한다. 66,1794개의 샘플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는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죠? 시그널이 66,179.94개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어떤 값이 나오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이런 값들이 쭉 점점점이죠.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아까 프리에비언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그리는 작업을 한다라는 소리죠. 데이터의 변형이죠. 그러니까 그죠? 전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오는 요 코드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죠? 요게 이제 duration, 즉 요거하고 똑같은 함수입니다. get duration이나 요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오디오 파일의 길이 30초 요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오디오 파일의 이걸 갖다 대보면은 여기에 길이가 30이라고 나오죠. 여기 30이라고 나오죠. 그죠? 30초. 요걸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죠? 쉐이프에 샘플 레이트 딱 하면은 그죠? 길이가 나온다라는 것. 요런 것도 그냥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찾아보니까 요런 get duration이라는 함수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죠?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롯을 그려야 됩니다. 그죠? 플롯을 그리는데 show에서 그죠? 웨이브 플롯이라는 그죠? 리보로사의 웨이브 플롯이라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진폭하고 타임,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죠? 실행을 해보면은 자, 그죠? 우리가 말한 이 블루스 음악에 대한 그죠? 그 시간 단위로 이 진폭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1차원적인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1차원적인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이런 걸 보니까. 그죠? 그래서 AI 하는 입장에서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AI 그 데이터로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 인풋 데이터로 어떤 특성을 뽑아내야 되는지 이게 막막하죠. 그래서 소리공학자들이 이 분야에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한 그죠? 앞에서 얘기한 이런 코드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num파이 비열의 단순 퓨리의 변화, 스펙트럼이라는 단어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복소 공간의 절대 값을 구하는 매그니튜드. 매그니튜드는 시간 값을 없애는 거죠. 주파수 중심으로. 그죠? 그래서 프리퀀시를 만드는 그죠? 이거는 뭐 어떻게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죠? 프리퀀시를 만드는 방법들. 그죠? SR 들어가고 그죠? 매그니튜드 랭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매그니튜드로 해서 대칭 구조니까 잘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잘라내서 이렇게 구하는 것.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제 피겨를 프리퀀시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매그니튜드하고 앰플리튜드를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더 읽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약 대소를 의미하는 순수한 값이랬죠. 매그니튜드는 그죠. 그 다음에 파워 스펙트럼 해서 이제 PLT 쇼를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요거고요. 두 번째 그림이 요렇게 이제 아까 그 그림이 요렇게 이제 변환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프리퀀시가 이런 그죠? 순수한 값들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프리의 변환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조금 이제 코멘트를 제가 좀 더 달아놓은 게 그죠? 아까 스펙트로그램 그죠? 단순 프리의 변환과 다르게 시간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프레임 단위로 FFT를 수행한다. 아까 그랬죠, 그죠? 그리고 프레임 그죠? 초당 프레임당 이거 빼죠. 샘플 수를 지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데시벨 3차원 값 그죠? Z 값이죠. 그래서 프리의 변환의 결과인 매그니튜드의 로그 스케일링을 통해서 데시벨로 변환해 준다. 요게 이제 데시벨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구하기 위해서 홉 랭스와 프레임 샘플 수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식들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TFT를 구하는 게 이제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요건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복수 공간에 절대값 취한다는 거는 약간 매그니튜드를 했죠. 그죠? 해서 이제 로그 값을 해서 데시벨 값을 이제 구하는 거겠죠. 로그 스펙트로그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화면상에 표현을 합니다. 그죠?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만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을 프리퀀시에서 도메인을 데시벨까지 포함한 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보이는지. 자, 요렇게, 자, 웨이브 폼이, 자, 일반, 그 프리퀀시 중심의 값들로 변환됐고, 이게, 그죠? 요렇게, 데시벨화 돼서, 시간, 그러니까 색깔이 스펙트럼이라, 그러니까 데시벨이라 했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 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AI 데이터로 또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아까 MFCC라고 했나요, 그죠? 13개의 MFCC를 끄집어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코드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13개의 MFC를 끄집어내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걸 이제 화면상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이걸 화면상에, 그죠? 이걸 화면상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자, 여기 스펙트럼까지 나왔고, 자, MFCC로 스펙트럼화 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응용 단계로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 사이트에서 그 다음 예제가 요거더라고요. 일단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우리 같이 소리공학을 안 한 사람한테는 그 스펙트럼이 뭔지 의미 파악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는 이제 어떤 데이터가 AI에 이용될 것인가만 찾아내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MFCC 피처를, 아까 피처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이용해서 음악 장르 분류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데이터셋은 여기서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가 어디 갔을까요? 자, 요 사이트가 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죠? 여기서 요걸 다운받았습니다. 요걸 다운받아서 약 1.2기가 정도 되는 걸 다운받았습니다. 다운받아서 제가 다운로드에 이제 아까 장르죠, 그죠? 장르, 이걸 다운받아서 이제 압축을 풀었죠. 이렇게 푸니까 이제 블루스 파일의 샘플, 클래시컬의 샘플,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파일 수가 좀 많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뭐 컨트리 음악,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를 이제 옮겨와 가지고, 그죠? 옮겨와 가지고 이제 MFCC 특징, 그 음악에 대한 특징, 그러니까 이게 뭐 블루스다, 그다음 이게 재즈다, 이게 클래식이다, 이게 팝이다 하는 레이블링 작업을 하는 함수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국 만든 걸 JSON 파일로 이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개가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데이터 패스가 아까 장르였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현재 실행하고 있는 파일에, 여기 가면 프로젝트 파일에 복사를 해 왔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에 복사를 해오고, 아까 장르였나요? 여기 있죠, 그죠? 요걸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행되는 폴더의 장르에다가,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분석된 그 어떤 파일을 JSON 형식으로 만듭니다. 분석된 파일을 JSON 형식으로 만들고, 뭐 샘플 레이트하고 트랙 듀레이션 30초
라고 했고, 이제 계산을 열심히 하겠죠. 그죠? 하고 난 뒤에 이제 함수 하나를 만듭니다. 이렇게 함수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드는데, 그죠? 그래서 요 save mfcc가 이제 지금 그 아까 폴더에 있는 정보를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웨이브 파일에서 mfcc를 추출하고 장르 레이블과 제이슨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함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 패스, 뭐 제이슨 패스, 그 다음에 이런 코에피션트 등등등등,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요런 데이터들이 계속 필요하죠. 요거는 이제 읽어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MFCC 나온 데이터랑, 그 다음에 레이블링 데이터랑 그 매칭시키는 데이터라는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요 변수는 세그먼트당 MFCC 벡터의 개수 가로축 차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에 있는 프레임 수와 같은데 샘플 수를 프레임이 겹치는 부분이 샘플 수로 나누고 구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계속 끝까지 좀 가지고 올게요. 자, 보시면은 자, for loop가 이렇게 돌죠. 자, for loop가 이렇게 돌고, 조금 작게 돌겠습니다. 자, for loop가 이렇게 돌고 이제 그 세그먼트당 이제 구하고 있겠죠. 지금 문제는 이제 그 아까 그 폴더 있잖아요. 그 음원이 들어있는 폴더 그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로딩 한 다음에 시그와 SR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그먼트당 해서 이렇게 지금 그 파일을 가지고 지금 MFCC를 구하는 코드입니다.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에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코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분석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이 뭐랄까요, 하시는 그 학생은 요걸 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라가 보면서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결과를 그 데이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고요.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를 불러주는, 그죠? 그걸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천천히 처음부터 요 밑에 코드를 잠깐 보시면은 천천히 해줄 테니까 그대로 입력을 해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제 멈춰놓고 직접 넣어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실행을 해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요게 아까 데이터 파일이 참 걸리죠. 참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 파일이 데이터 10 제이손이잖아요. 자, 요 파일이 불려집니다. 요 파일이, 그죠? 매핑이 블루스, 클래시 요런 걸로 이제 들어오고요. 들어오고 라이벨리 요렇게 싹 다 붙어요. 붙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파일에 대한 이제는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만들어진 제이손을 분석하는 코드를 직접 짜셔도 되고, 이제 또 찾아야 되겠죠. 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또 활용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학습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또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행을 뭐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최종 보면 이거는 이제 브루스라는 파일에 관한 거고 웨이브 파일에 관한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장르에 있는 그 100개의 각각의 영역의 100개의 파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좀